안녕하세요. 최일진쌤입니다. 지난 영상 수업은 잘 보았어요?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3년 후 졸업할 때까지 늘 흔들리지 말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시작하는 것과 졸업하기 전에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열심히 생활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목적은 남들보다 빨리 취업해서 경쟁력을 올리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좋은 취업처에 입사한다는 것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의 취업처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사무관리 교과목은 교과를 기반으로 스펙 따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국가 자격증 중의 하나인 ITQ 자격증입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ITQ 자격증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 먼저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브라우저를 사용을 했고요. 자, 구글 검색 창에 한국 생산성 본부 자격증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메뉴에 생산성 본부 자격증 센터 링크가 있죠. 클릭을 합니다. 생산성 본부에서는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자격증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서부터 ITQ, GTQ, ERP, 기타 여러가지 자격증들이 보이죠. 자, 이런 자격증 관리를 통해서 실무 능력을 검증하고자 생산성 본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TQ 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에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월 5월달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안내 팝업이 올라와져 있고요. 닫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안내사항이 있군요. 자, 2020년 올해죠. 2020년 상반기까지는 2010 버전 한글 2010 MS 2010 버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0년 즉 올해 하반기부터는 2016 버전을 통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까지 2021년도까지는 2016 버전과 2010 버전 두 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참고가 되시겠죠? 닫기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ITQ 자격이라고 하는 메인 이름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 자격 소개라고 하는 란이 보입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자격 소개로 위치로 이동하시고요. 쭉 내려서 자격증 소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ITQ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워드 관련된 자격증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ITQ 관련된 자격증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보기술 자격증 ITQ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ITQ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ITQ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 ITQ 자격증은 등급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 등급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쭉 내려보면, 자, ITQ 관련된 자격증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ITQ 안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 한컴 오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칠 수 있는 과목 아래 한글, 한셀, 한쇼라고 하는 한컴 오피스 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죠. 자, 워드 프로세스고요. 한글, 아래 한글은, 한셀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엑셀과 같은. 그리고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한쇼는 파워포인트와 같이 발표용 프로그램을 한컴 오피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MS 오피스를 또 마찬가지죠. MS 워드가 있고요. 스프레드시트인 엑셀이 있고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글 파워포인트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 한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인터넷 시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지금 치러지고 있는 공식 버전은 2010 버전입니다. 꽤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 원래 상반기까지는 2010 버전으로 이 기준으로 시험을 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등급이 A, B, C 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등급도 잠시 아래에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T라고 하는 시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하고 있는데 PBT는 Paper Based Testing이라고 해서 시험지를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줄 거예요. 그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워드의 경우면은 해당된 어떤 조건을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게 워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모든 과목 6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합격 기준에 대한 기준 결정을 표가 보이는데 이 기준 결정에서 등급이 A, B, C 등급 위에서 보여줬던 등급이 보이죠? 자격증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이 A, B, C 등급으로 자격증 발급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A 등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B, C 등급을 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ITQ 시험은 500점 만점의 시험이고요. 400점에서 500점 사이의 점수를 취득을 하게 되면 A등급, 300에서 400점 미만을 취득을 하게 되면 B등급, 그리고 C등급은 200점에서 30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을 하면 C등급을 받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C등급 이상은 다 받습니다. 자, C등급 이하도 있죠. 물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자격증 시험을 치르러 가면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아래에 내려가면 응시료가 있는데 응시료는 예전에 비해서 좀 올라서 한 과목당 2만원에 치르고 있고요. 자, 시험 시간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ITQ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ITQ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대응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한글과 MS 워드, 그리고 한셀과 한글 엑셀, 한쇼와 파워포인트는 서로 대응되는 과목이어서
파워포인트가 뭐 한컴 오피스에서는 한쇼, 그리고 엑셀은 한컴 오피스에서 한셀, MS 워드는 한글. 그래서 주로 우리 학교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을,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는 엑셀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한글 파워포인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터넷을 이렇게 해서 네 과목, 네 종목을 치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네 종목 모두 다 치르게 되면 잠시 뒤에 이제 설명하는 강사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격 소개에서 합격 확인 자격 신청 아래 보면 OA 마스터 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이죠?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OA 마스터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여기서 OA라고 하면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무 자동화라는 의미를 가지죠. 사무 자동화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장인의 자격을 갖추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OA 마스터라고 하는 추가 인증서를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ITQ 과목, 응시 과목 3과목 이상 A 등급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OA 마스터 인증서를 받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진학을 하기 위해서 OA 마스터 인증서를 취업처에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이 친구는 OA에 관련되어져서 오피스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져서 꽤나 하는 친구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3과목 이상 A 등급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OA 마스터 인증서를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자, OA 마스터 소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KPC 자격 강사 제도 안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클릭을 하면 여기 ITQ 전문 강사라고 하는 게 보이죠. 4과목 이상 방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한글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4과목을 취득을 모두 A 등급으로 취득을 하시게 된다면 ITQ 강사 자격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특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ICDL이라고 하는 공인 강사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데 ICDL이 어떤 시험이냐면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오피스 OA 전문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격증은 총 7개의 모듈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ITQ 자격증 4과목을 취득을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듈 4개를 같이 복사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상호 인증으로 상호 인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좀 유리한 자격증이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파워포인트를 ITQ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ICDL에서 파워포인트도 파워포인트 모듈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격증이 2개가 생긴다는 뜻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계약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 ITQ 자격증을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씩 취득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TQ 한글 자격증을 어떻게 시험을 치러지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를 다시 위로 살짝 올려보면 자료실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요. 자료실에서 쭉 내려오면 기출 샘플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문제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가장 최근에 문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종목 전체라고 하는 선택 버튼이 있고요. 클릭해보면 정보기술 자격증 ITQ 선택합니다. 조건 선택에서 제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한글을 타자치고 검색할게요. 그러면 2020년도 1월 달에 치루어진 한글 문서 답안이 있고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자, 한글 압축 파일이 보이고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됐고요. 클릭하면 압축 폴더 이렇게 보이고요. 압축 풀기를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풀겠습니다. 확인 해서 풀면 자, 이렇게 내용이 살펴지고 우리는 여러분들 실제로는 A3 사이즈의 문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출력되어져서 A3라고 하면 A4 용지 2개가 붙여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크기 시험지 큰 시험지가 형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고요. 이제 우리는 출력하기 좋은 형태 A4 사이즈 형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타입의 시험이 있는데요. 뭐 어떤 것든 관계없으니까 우리는 A 타입의 문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목은 아래 한글, 그리고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자는 문제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버전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죠.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장을 할 때 수험번호, 여러분들이 받은 수험번호와 여기 수험번호 여기 기입을 하고 성명도 기입을 하게 되겠죠. 수험번호 다시 빼기 성명으로 파일명을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안 폴더 내 문서에 ITQ 폴더 안에서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수험번호는 총 8자리 수험번호와 이렇게 이름 그리고 한글 파일명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죠. 저장을 하셔야 되죠. 자, 답안 작성을 마치게 되면 답안 전송 버튼을 통해서 감독위원 PC로 보내야 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주지하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 감독관 PC에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요령이 보이는데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때 설정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공통 설정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먼저 글꼴에 대해서는
기본 글꼴을 함초롱 바탕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아래 한글 기본 글꼴은 함초롱 바탕, 모든 문서의 기본 서체, 특별한 응급이 없는 한 기본 서체는 함초롱 바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사이즈는 10포인트, 그리고 검정색 글자, 줄 간격은 윗줄과 아랫줄 사이에 약간 공백이 보이죠? 그 공백 줄 간격을 160%, 그리고 양쪽 정렬을 끝과 끝이 맞닿게 정렬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기본 설정을 이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RGB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구분이 안 될 경우에 RGB 값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고,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RGB 관련된 내용이 보이는데, 요거는 나중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RGB가 무엇이고, RGB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색깔의 그 빛의 삼원색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각 문항에 여러분들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 문서를 작성을 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현재 이 워드 문서의 출력 형태대로 따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지 여백을 여러분들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11mm,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mm, 제본은 0mm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삽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림은, 시험장에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ITQ 폴더, ITQ 폴더 하위에 픽처 폴더에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주어진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삽입한 그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서 저장을 해야지 감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에 포함하셔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걸 포함하지 않으면 그림이 있는지 그림 영역이 영역만 잡혀지고 실제 그림이 없어지니까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자,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지정된 출력과 같이 작성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가 되어집니다. 페이지는 3개의 페이지로 평가가 되어지고요. 자, 기능평가 1은 1번, 2번, 기능평가 2는 3번, 4번,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이렇게 전체 평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시간 안배를 1번, 2번 페이지에 30분, 3번 페이지에 30분을 안배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자, 그리고 기능평가에 대한 이야기. 자, 문제와 조건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번호와 답만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 나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는 즉 그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림을 묶기를 하면 0점 처리됩니다. 묶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문서 작성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한 매씩 세로 서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점점점 표시는 지시사항이므로 작성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조건이죠.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니까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내려보면 실제 이제 기능평가 1은 150점, 1번 문제, 2번 문제,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기능평가 2도 150점,
지금 300점이죠. 이렇게 되면 자 3번, 4번, 40점, 110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200점, 꽤 큰 점수가 부여가 되어져 있죠. 자 앞에 있는 두 페이지는 300점, 뒤에 있는 마지막 5번째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200점. 입니다. 자, 기능평가 1에 대해서는 스타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표를 작성을 해서 이와 같이 표를 만들고, 자,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차트를 만들기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작성을 해서 두 개의 수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 글상자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특정 모양을 이렇게 편집을 하는 그런 기능의 문서죠. 마지막은 전체 문서 작성 능력과 타자 능력과 그리고 문서 편집 능력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60분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을 닫고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글 2018 버전, 저는 2018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의 워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문서를 실행시켜 주세요. 자,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자, 현재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용지가 이제 하얀색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문서가 될 텐데, 문서에 편집해야 될 기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F7번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축키 F7번 누르세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단축키 F7번. 자, 기본 탭과 줄격자 탭이 있는데요. 줄격자 탭 보지 않습니다. 기본 탭만 살펴보고요. 자, 용지 여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서 용지 여백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왼쪽 여백은 11mm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값은 30이죠. 11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 여백도 11로 바꿔달라고 했죠. 왼쪽과 오른쪽 여백은 11mm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 그리고 머릿말, 아래쪽 꼬릿말, 이 두 영역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요. 위쪽은 10, 머릿말도 10, 꼬릿말도 10, 아래쪽도 10입니다. 모든 한글 시험에는 동일한 조건의 용지 여백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제본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제본은 0mm로 합니다. 지금 제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0이죠. 됐나요?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용지 여백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F7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제 제대로 세팅되어졌는지 확인하고 용지 종류 한번 보세요. 용지 종류가 우리 뭘로 해달라고 했죠? 공통 부분에서. 그죠? A4 용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A4 용지. 자, 설정.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도구 모음에 한번 가보세요. 도구 모음에 가면 지금은 이제 글꼴이 함초롬 바탕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0포인트 기본 글자가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기본 글자의 서체와 크기가 변경이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혹시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항상 기본 글꼴은 어떤 글꼴? 함초롬 바탕 그리고 10포인트 글자 크기입니다. 10포인트 글자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쭉 가보면 160%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줄 간격이에요. 자, 한 줄과 두 번째 줄과의 간격을 160%고 이 퍼센테이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 간격이 커지게 되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줄 간격이 좁아지고요. 100%쯤 되면 아랫줄과 윗줄과의 간격이 거의 없어지고 그 이하가 100% 밑으로 그 줄 간격이 떨어지게 되면 윗줄과 아랫줄이 겹쳐지게 돼요. 자,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칠 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기본 세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페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페이지가 지금 한 개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페이지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지 설정하는 부분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